바닥으로 내던져지는 사내, 우리의 주인공 윌입니다. 가게가 3개월이 닫혀 있었다고 사막에서 가방을 채울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누군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의 고향 리노카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던전 탐험으로 얻은 물건을 판매하며 살아가던 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던전은 자신의 마을과 다른 차원이 연결이 되는 통로였습니다. 차원 콜렉터의 힘으로 인해 마을을 빼앗겨 강제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마을에서 가게를 열었지만 고향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 3개월이나 돈을 벌지 못해 쫓겨날 판입니다. 가방을 못 채울 거면 사막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늘어놓는 건물주. 역시 건물주가 갑이죠. 아무튼 간에 윌은 무엇이든 돈을 벌 수 있는 것으로 가방을 채워 넣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의 앞을 가로막는 몬스터들. 하지만 굵고 긴 무적의 빗자루를 든 윌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몬스터들을 물리치니 눈앞에 나타난 보물상자. 그 안에는 팔만한 물건들이 들어있는 걸까요? 이 정도면 쫓겨나지 않아도 될까 생각을 하며 물건을 챙겨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다시 앞으로 나가는 윌에게 또다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위협이 아니라는 말. 그러자 급작스럽게 몬스터들의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면서 도망가라는 말을 남기며 윌은 필사적으로 뛰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얻게 된 펜던트를 통해 간신히 마을로 텔레포트하여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윌은 당당하게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논과 친구인 토모를 만나게 되었고 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의 고향에서 이곳으로 와 새롭게 장사를 시작했고 이들은 새로운 곳에 정착하려는 윌이 걱정되어서 찾아온 것이었죠. 가게 안에서 건물주와 말다툼을 하는 토모,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실력을 보여달라는 말에 할아버지의 물건을 할아버지에게 팔면서 그럼 도둑이나 사기꾼 아니야? 아무튼 간에 물건의 기본값에서 고정값을 추가해서 팔거나 물건값에 퍼센테이지를 추가해서 파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주인은 진짜 손님에게 물건을 팔아서 진짜 돈을 벌어보라고 해서 사막에서 얻은 물건으로 가게에서 시범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죠. 찾아온 손님들에게 현란한 말솜씨로 물건을 전부 팔아버리고 쫓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의 차가운 말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토모는 가게 밖으로 뛰쳐나가버리고 윌은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쫓아가 보기로 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고향 리노카를 그리워하는 토모. 그때 갑자기 윌에게 들리는 그 소리와 함께 마을 광장에 나타나 이상한 물체. 자신의 도전을 모두 완수한다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말을 남깁니다. 보물이라는 말에 건물 주인은 눈이 돌아버리지만 토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리노카를 되돌릴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 걱정이 앞서는 제논. 지금은 일단 쉬고 다음날을 기약하자고 합니다. 다음날 침대에서 일어난 윌은 새로운 모험을 할 수 있도록 대장간에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한 물체의 미션을 수행하러 포탈에 들어가게 되는 윌에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칼리나 지역. 윌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몬스터들이 있지만 튜토리얼을 제대로 배운 윌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똥손이 문제라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몬스터들을 모두 무찌르면 상자를 얻어서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물건들도 얻을 수 있지만 저주를 받아서 주변 물건을 태워버릴 수도 있으니 페널티는 꼭 잘 확인해봐야 합니다. 던전을 탐험하다 보면 몬스터만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니고 각종 함정도 능수능란하게 피해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다구리 치려는 몬스터를 만나면 히트앤 런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플레이어를 잘못 만난 주인공처럼 피가 많이 깎이게 될 거예요. 그래도 던전에서 항상 몬스터와 조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주는 구역도 있고 함정으로만 구성된 구역도 있으며 던전에 다양함을 주어 탐험의 맛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던전을 얼마나 돌아다니게 된 걸까요? 가방이 가득 차서 마을을 한번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캐릭터가 사망하며 얻은 물건의 값어치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겁니다.
이왕 마을에 왔으니 얻은 물건들을 상점에서 팔아보기로 할까요? 물건을 팔아야만 이상한 물체의 미션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미션은 하루에 5,000골드를 벌어야 하는데 손님들에게 얄팍한 속삭임을 들려줄 차례입니다. 상점 운영은 간단하면서 집중과 속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의 속삭임을 손님의 귓가에 들려주어서 물건값을 올려서 팔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물건을 고치면서 값어치를 올려버리거나 가게를 청소하면서 가게의 값어치를 올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판매하면서 가격을 올려쳐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그때그때 능력을 얻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가방에 있던 모든 물건을 판매하고 손님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미션을 완수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해서 결국은 다음날을 기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웬일인가 건물주가 찾아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미션 달성하는 게 더 쉬워질 거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상인의 스킬을 찍을 수 있게 하는데 아직은 많은 스킬이 공개된 건 아니지만 이런 좋은 거 있으면은 진작 좀 주지 그랬냐 라는 말을 머릿속에서만 해주고 고객의 귓가에 얄팍한 속임수를 더 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튼 던전을 한 번 더 방문해서 더욱 깊숙한 곳까지 가보도록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상한 물체가 있는 곳에 다다르니 좀 더 많은 몬스터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윌은 차분하게 위기를 돌파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 여파할까요? 물약도 다 쓰고 체력도 얼마 남지 않아서 윌은 다시 한번 마을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정비를 위해서 돌아온 윌이었는데 현란한 말재주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했는지 5,000골드를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물체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리노카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 수 없는 책을 보상으로 남기고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을 남기며 데모가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전작의 2D 도트 그래픽에서 3D로 돌아온 문라이터2는 던전을 돌아서 파밍한 아이템들을 자신의 가게에서 팔아 돈을 버는 상점 경영과 액션 로그라이크가 결합된 재미있는 컨셉의 액션 어드벤처입니다. 후속작으로 돌아온 만큼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모험을 새로운 그래픽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전작의 도트 그래픽의 표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3D로 과감하게 바꾸면서 표현의 한계를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데모를 플레이하면서 변경된 특징을 탐험, 파밍, 상점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던전의 탐험 방식은 바뀐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사각형 방에서 적들을 처치하고 다음 방으로 이동해서 길을 찾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현재 구역을 공략하고 다음 구역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되돌아가야 하는 부분도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던전에서 꼭 전투만 하는 건 아니고 함정들로 이루어진 구역을 헤쳐나가는 방식도 마음에 들었으며 적들을 함정에 몰아세워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전작에도 있었던 숨겨진 요소들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전투는 기본적으로 쉬울 거예요. 액션 피지컬이 좀 딸려가지고 로그라이크는 선호하지 않는 똥손인 저조차도 전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도파민이 터지는 액션성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왠지 호불호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처럼 컨트롤이 어려워서 던전을 탐험하다가 죽더라도 파밍한 아이템들의 값어치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바로 재도전을 하면은 아이템은 모두 사라지지만 마을로 돌아가면 줄어든 값으로 판매가 가능해서 얼마든지 재정비가 가능합니다. 던전 파밍의 노력을 허사로 날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입니다. 던전에서 얻은 아이템은 가게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판매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값을 부풀려서 손님들에게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스킬과 부가 효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아이템 값을 올려 판매하는 점은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템의 값어치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던전에서 얻은 아이템을 잘 보면은 특정 조건을 이용해서 아이템의 기본 가격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판매의 변수가 다양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모 버전에서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러 무기들이 존재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무기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며 던전 탐험이 너무 어렵다면 그동안 번 돈을 투자해서 자신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점에서 판매 스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전작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개발자가 어떤 부분을 고민해 왔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데모 평가는 복합적인데요. 같은 포인트를 보아도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거 보니 어느 정도 호불호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즐겼던 전작의 후속편이라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한글화가 목록에 없네요. 한국 게이머들의 소망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찐목록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글화가 되면은 플레이하는 걸로. 아무튼 지금까지 문라이터2 데모 버전, 상점 경영과 로그라이크 요소가 결합된 특색 있는 게임을 플레이해보았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블루였습니다.